자, 수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 과정이 수학 1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언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은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실 겁니다. 2학년 1학기. 자, 그래서 이 수원에는 크게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와 로그라는 큰 대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삼각함수. 세 번째 단원은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단원이 각각 성격이 뭐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수학이 다 뭐 어떻게 연결하면 연관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냥 별개의 세 개의 단원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로그에서는 우리가 지수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지수와 로그에서는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확장된 자, 지수라는 어떤 수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은 자, 이건 처음 들어봤죠? 로그라는 수가 있습니다. 로그라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이 지수와 로그를 이용한 함수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되실 겁니다. 로그 함수. 자, 그리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단원의 구성은 우리 2차 함수랑 비슷하죠. 다항식을 배우고 다항함수를 배우고 즉 2차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네, 뭐 그런 구성이라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만 달라졌을 뿐 구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삼각함수에서는 일단은 조금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중3 때 이제 잠깐 배웠는데 거기에 좀 심화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을 나타내는 단위인 호도법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 생소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삼각 B를 확장을 시켜서 새로운 함수인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성질도 찾아본 뒤에 결국은 삼각함수가 포함자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이란 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자, 그리고 여기서 배운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함수와 도형 파트가 조금 믹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수열에서는 수열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규칙을 찾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등차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등차 수열. 두 번째는 등비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을 또 보게 될 겁니다. 등비 수열.
자, 세 번째는 그 수열들을 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자,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자세한 거는 뭐 배우실 때 하시면 되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딱 봐도 많다는 거. 즉,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됩니다. 한 학기. 우리 1학년 때는, 자, 우리가 교과 과정이 1학년의 과정은 1학기, 2학기가 명시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뭐, 다른 것도 붙어 있잖아요. 그냥 수학이라는 요 교과서 하나를 1년 동안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해는 뭐 우리가 기존의 출판사에서 나눠놨던 수상을 뭐 수상, 수하 이렇게 해서 수상을 1학기, 수하를 2학기 뭐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질 때도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분의 2밖에 못 본 겁니다. 그렇죠? 2학기 때는 좀 바쁠 겁니다. 어쨌든 1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 수학 1이라는 책은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 2학년들은 꾸역꾸역 해서 이까지 시험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수업 일수도 좀 단축되고 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자, 어쨌든 내년에는 상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또는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양이 좀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안 해 놓으시면 정말로 양에 지쳐버리고 막 믹스가 됩니다. 섞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원 자체도 크게 별개의 단원, 책 3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원별로 책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방정식에서 이어서 함수 좀 연계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서로 좀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는 뭐 얘를 응용해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응용해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연계성은 없습니다. 별개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하고 삼각함수를 하고 거꾸로 수업을 진행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요 안에서 순서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짧은 여름방학 동안 이거 다 보기는 물론 다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너무 수박 겉핥기가 되어서 그냥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어떻게 잘랐냐면은 우리는 여기 딱 2단원까지만 삼각함수와 지수와 로그 2단원까지만 늘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다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2개만 해도 양이 적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8일 동안 할 거잖아요. 지금 요 단원 하루에 하나씩 나가야 돼요. 하나씩. 지금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은 게다가 우리 또 방학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오늘은 지수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대신에 뭐 되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 할 거고 가볍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규 수업 때 하는 수학 남은 부분 있죠. 1학년 수학. 자, 우리 2학기 중간 기말고사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거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뭐 안 되는 대로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린다는데 의의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 지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수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영상에 쓰는 것들은 다 따라서 노트에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의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하듯이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은 좀 천천히 가볼까요? 아닙니다. 뭐 요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A의 n제곱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어떤 뜻이다? 그죠?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의, 자, A를 몇 번 곱한 거죠? A를, 그죠? A를 n번 곱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A를 n번 곱했다. n번. 자, 그래서 A를 n번 곱한 이 식을 그냥 쓰려니까 너무 길고 점점점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런 계산에 대한 약속된 기호로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져온 겁니다. 그쵸? n번이라서 여기 n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n이 뭐일 수밖에 없다? 이 n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우리 중학교의 개념에서는, 자, 이 n이 자연수다. 그쵸? A를 n번 곱한 거다. 그래서 A를 여러 번 곱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친구를 A의 거듭제곱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즉, 어떤 친구들을 말하는 거냐면은, A의 제곱이라든지,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A의 거듭제곱입니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의 개념입니다. A의 거듭제곱. 여러 번 곱했다. A를 여러 번 곱했다. A의 거듭제곱. 거듭은 여러 번이죠. 거듭제곱. 여러 번 곱한 것들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래놓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연산하는 법칙을 하나, 뭐 연산에 대한 성질 내지는 법칙, 연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수법칙 이러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수법칙. 어렵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왜? 곱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우리가 여러 번 곱했다는 거듭제곱의 관점에서는 n번을 곱한 거에다가 n번을 곱한 걸 다시 곱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자, n번을 곱한 거를, 자, 나누기는 역수로 해서 분의 1, 곱하기로 받고 역수로 하죠. 그죠? 그래서 약분을 시키면, 자, 얘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A의 m-n이 될 때도 있는데, 얘는 언제죠? m이 n보다 클 때. 근데 분모가 남을 수도 있겠죠. 분모에 몇 개가 남느냐면은 n-m분의 1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m이 n보다 작을 때. 근데 1이 되어버릴 때도 있었죠. 언제? m과 n이 같을 때. 중학교 때 지수법칙입니다. 그죠? 자, 그래도 지금 봅시다. 뭘 우리가 유심히 볼 거냐면은,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여기 m, 여기 n 자연수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도 자연수죠. 그렇죠? 여기 m 자연수고 여기 n 자연수고. 자, m 빼기 n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m이 더 클 때니까 당연히 자연수고. n 빼기 m도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n이 더 크니까 자연수고. 그렇죠? 자, 여기는 어차피 같을 때는 1로서 약속을 한 거.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씁시다. 중요한 거니까. A의 m제곱에다가 A의 m제곱이라는 아이를 n번을 곱한 겁니다. 그쵸? 그럼 결국은 총 몇 번을 곱했다는 겁니까? 그죠? m 곱하기 n번을 한 거다. 자,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도. 이거 지수가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도 자연수고. 계속 왜 자연수를 지금 강조하겠어요? 이게 이제 자연수가 아닐 때도 성립하도록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쓰려는 성질이어서 여기는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의 지수법칙입니다. 중학교 때. 근데 이 지수법칙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곱셈을 하는데 곱셈을 안 하고 덧셈으로써 곱셈을 해결해 버릴 겁니다. 눈에 곱하기 할래 더하기 할래 하면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은 있겠지만, 자, 곱하기가 쉽겠어요, 더하기가 쉽겠어요? 그쵸, 더하기가 더 쉽다 이겁니다. 나누기보다는 빼기가 더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지수법칙은 지수라는 아이를 이렇게 약속해 놨더니 이런 지수법칙이라는 성질이 나온 거고 너무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a의 n제곱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자연수에 대해서만 약속을 해 놓았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수. 그쵸? 자, 근데 우리의 욕심은 이겁니다. 욕심은. 잘 보십시오. 만약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면 이거랑 a의 마이너스 5제곱 이런 숫자도 존재하고 잘만 약속이 된다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지수법칙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생각.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또는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이런 것도 존재한다면 a의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3에다가 6분의 2니까 6분의 5제곱 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 왜? 곱셈 이거 그냥 곱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우리가 지금 지수법칙을 쓰면 그냥 지수끼리 더하면 너무 쉽게 나온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거 a의 루트 2제곱 곱하기 a의 루트 3제곱을 했을 때 a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제곱 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자 희망입니다. 희망.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자, 이런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자연수가 아닌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거듭제곱의 개념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거듭제곱에. 우리 이 지수는
거듭제곱이 아니야. 자연수일 때는 거듭제곱이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A를 마이너스 2번 곱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2번이 어디냐고. A를 2분의 1번 곱했어요? A를 3분의 1번 곱했어요? 이상하잖아요. A를 루트 2번 곱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수를 새롭게 정의 내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정의 내린 거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내렸던 지수의 정의입니다. 그쵸?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새롭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A의 n제곱이라는 약속된 기호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큰 수와 위에 있는 작은 수로 구별을 해서 위에 있는 작은 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큰 수를 밑 또는 밑수라고 부를 겁니다. 밑 또는 밑수.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n번 곱합니다. 거듭제곱의 의미입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는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약속된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의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n이 자연수라면, n이 자연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n이 자연수일 때는 a의 n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거듭제곱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중학교 때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n번을 곱한 거다. n번을 곱한 거다. n번. 됐죠? 자, 근데 두 번째는 n이 0이면 어떡할 거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n이 0이면 우리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어떤 수에 자, a라는 수가 있는데 이거의 0제곱은 뭐 고민하지 말고 이거 우리 다 같이 1로 쓰기로 약속을 합시다 라고 합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이 a의 n제곱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하는데 자연수일 때는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거듭제곱의 의미인데 자, 자연수 아닌 0이 들어가면 그냥 1이 되어버립니다. 1.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단, 자, 단 0의 0제곱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0의 0제곱은. 그쵸? 0의 0제곱은 자 0의 0제곱 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수법칙에서 얘를 만들 때는 실은 나눗셈을 좀 쓰는데 0으로 나누는 상황이 생겨서 0의 0제곱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0의 5제곱은 얼마죠? 이건 자연수 지수니까 0을 5번 곱한 거니까 그렇죠? 0의 5제곱은 0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 지수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미수가
자, 미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이때는. n이 자연수일 때는 미수는 a는 모든 실수값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a는 모든 실수. a는 모든 실수. 자, 근데 n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미수 a에 제약이 생깁니다. a는 어떤 값들만 쓸 수 있다? 0은 쓸 수 없습니다. a는 0이 아닌 실수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n자리에 뭘 넣고 싶으냐면은 세 번째는 n자리에 음의 정수를 넣고 싶습니다. 음의 정수.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의 정수. 자, 요것도 약속을 합니다. 자, 갑니다. n이 음의 정수? n이 음의 정수? 네. n이 음의 정수. 자, 갑시다. 그럼 n은 음의 정수입니다. 여기에 n제곱이 되어 있는데 요 n이 음의 정수입니다. 얘는 a의 마이너스 n제곱 분의 1. 자, 우리 문자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로 가봅시다. 얘가 n입니다. n이 음의 정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제곱이죠. 그거 역수다 이겁니다. 즉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제곱분의 1로 생각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a의 마이너스 5제곱은 a의 5제곱분의 1로 씁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성립을 하는지. 자,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a의 마이너스 5제곱을 a의 5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곱셈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a의 7제곱분의 1이죠. 그게 a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상상을 했던 사실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음의 지수를 이 역수로서 정의를 내리면. 그쵸? 자, 이때 만약에 미수가 또 0이라면 0의 n제곱은 상관은 없는데 0의 n제곱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뭘 쓰면 안 된다? 단 0의 0승은 미안합니다. a가 0이 되시면 안 된다. 즉 누구를 정의하지 않을 거냐면은 0의 마이너스 여기에 참 표현이 그렇죠? 네. n이 음의 정수라 그랬는데 0의 n제곱은 정의하지 않을 겁니다. 0의 n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자, 이때 n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n은 뭘 의미하면 0의 자연수 제곱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n은 뭐는 의미의 정수. 0의 마이너스 지수가 붙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얘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그쵸? 자. 그래서 음의 정수일 때도 역시 미수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어떻다? a는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중간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 자, 요까지가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지수를 정의 내린 겁니다. 자, 근데 n이 자연수일 때, 즉 양의 정수일 때, 0일 때, 음의 정수일 때 다 지금 따졌죠. 요까지를 우리는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했다라고 합니다. 지수의 정수 범위로의 확장입니다.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된 겁니다. 정수 범위. 자,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자, 얘를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자, 이 n이 정수야 라고 했을 때 자연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의 정수일 수도 있으니까 미수 a는 어떤 걸 써야지 얘네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수 범위가 됐을 때는 어떻다? a가 0이 되시면 안 된다. 정수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는 미수 a는 0이 아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해결하고 싶으냐면은 이런 거. 유리수지수, 즉 분수지수. 분수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겁니다. 약속을 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네 번째는 n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유리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분수라고 하겠습니다. 분수. 자, 여기 자연수, 0, 음의 정수 합쳐서 정수고, 정수랑 분수랑 합치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분수. 네. 미안합니다. 여기 문자를 살짝 좀 바꿉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네,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복습하면서 네. 자, 첫 번째 n은 우리가 자연수로 잡고 가겠습니다. n은 자연수.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n이 자연수일 때는 거듭제곱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도 뭐 별 수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n이 0일 때, n이 0이 될 때, 그죠? 1로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이번에는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지수가 음의 정수니까 우리는 지수 자리에 누구를 쓸 거냐면은 n을 자연수로 고정시킨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n이라는 지수를 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더라. 어떻게 약속을 하더라?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의 n 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n은 계속 자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분수로 만들 때는 자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봅니다. 지수가 분수입니다. 지수가 분수인데 이 지수가 어떤 분수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수 자리에 m분의 n이라는 지수를 쓸 수 있냐? 이때 m과 n은 모두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은 a의 m분의 n제곱입니다. a의 n분의 n제곱은 자, 요런 숫자로 대체를 할 겁니다. m을 작게 쓰시고 루트 하시고 a의 n제곱. 자,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되느냐면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좀 처음 보는 숫자죠. 그죠? 네. 근데 실은 이 숫자는 이 지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되기 전부터 있었던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을 뿐.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숫자는 존재합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숫자들은 다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자, 자연수 지수일 때는 A를 n번 곱했던 연산은 있겠죠.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 원래 있었죠. 어떤 숫자의 0제곱을 1로서 씁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A를 여러 번 곱한 거에 역수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m제곱을 하면 A의 n승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지수 법칙들을 해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숫자인지를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m이고 n이니까 2제곱근의 a 얘는 3제곱근의 a 얘는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누가 나오시냐면은 6제곱근의 a의 5제곱 이렇게 나오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앞에 숫자 2는 생략하고 씁니다. 루트 a네요. 우리가 요런 루트 기호는 다양한 루트 기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2가 나온 경우에 생략하고 쓰는 루트 기호만 배웠던 겁니다. 즉 루트들의 세상 중에서 제일 심플한 아이들만 본 건데 그죠? 루트는 옛날부터 있었죠. 그 루트의 일반적인 형태다 이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책에도 맨 처음에 단원이 지수인데 지수 이야기는 안 하고 이거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따로 떼서 후반부에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은 지수 단원이니까 지수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을 그냥 혼자서 읽다 보면 시작 단원은 지수인데 이거 뭐야? 계속 루트만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거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수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니까 미리 이것부터 공부해놓고 그 다음 지수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 본격적인 판을 먼저 깔아놓고 요거는 역으로 학습을 하겠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분수지수도 해결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확장을 다시 시킵니다. 초록색으로 가봅시다.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자,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 n자리에 자연수 들어가도 되고, 0 들어가도 되고, 음의정수 들어가도 되고, 즉, 정수가 들어가도 되고 분수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유리수 범위로 지수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리수 범위. 되겠죠? 자, 근데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는 A가 0, 여기서는 A가 0이 되는 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 0이니까. 근데, 실은 0이 돼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게 모든 분수들을 다 커버를 하려면, M은 자연수로 갈 겁니다. M은 자연수. 그 다음에, N은 정수로 갈 겁니다. M은 정수. 그러니까 N이 0일 수도 있고 음의 정수일 수도 있고 양의 정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음의 정수가 되는 순간 얘는 분모로 가게 돼서 즉 A가 또 0이 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루고 싶은 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미수 A에 대한 조건을 달아버립니다. 어떤 조건을 달 거냐면 여기서는 미수 A는 0보다 큰 것만 쓸 겁니다. 라고 해버릴 겁니다. 0보다 큰 것만. 그래서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되었을 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A의 n제곱인데, 자, n자리 누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유리수가 올 거야. 합니다. 그 미수 A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리수들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자연수가 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오든지. 그 다음에, 근데 정수가 오게 되면 누구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0이 오면 안 되는 거고, 분수가 오게 되면 음수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리수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사전에 미수 A에다가는 어떻게 한다? 미수 A가 음인 경우는 빼놓고 생각을 할 거다 이겁니다. 빼놓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유리수 범위가 됐을 때는 미수 A가 어떻다? 양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루트도 쓰고 싶습니다. 루트. 즉, 누구도 들어가도 되냐면은 지수에 무리수를 쓰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거는 제대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A의 무리수 지수는 어떤 숫자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고급 과정이어서 대신에 계략적으로 요런 의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극한의 개념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요거는 2학기 때 배울 건데 2학기 때 수투에서 미분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핵심은 뭐다?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겁니다.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럼 유리수도 들어가고 무리수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다 그러냐면은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됩니다. 실수 범위. 물론 유리수 범위에서 미수 A는 양수여야 되니까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어도 미수 A는 양수여야 됩니다. 실은 복소수 범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 범위까지만 확장을 합니다. 되겠죠? 자, 지금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뭐 할 겁니까? 길을 잃었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싶었냐면은 이 지수법칙이 되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수법칙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약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n이 자연수일 때는 거듭제곱의 의미에서 명확한데 그게 아닌 숫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숫자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을. n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면 거듭제곱으로 생각하시고 0이 들어가면 1로서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떼고 역수한 한 숫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수가 들어가면 요런 숫자. 어떤 숫자인지는 따로 떼서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루트의 일종. 자, 무리수도 들어가도 별 상관없는데 무리수 지수의 의미는 고민하지 말자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거는 우리가 연산은 되는데 그죠? 고민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수를 확장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확장시켜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되겠죠?
확장시켜서. 자, 그럼 우리는 이 지수법칙을 이제 그대로 써도 되는데, 중학교 때는 m과 n이 모두 자연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새로운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입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자, 이제는 뭐 m이 크든 n이 크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m-n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자연수, 정수여서 여기 음의 정수 나오셔도 되고 분수 나오면 그냥 빼시면 되고, a의 m제곱 괄호밖에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입니다. 그 다음 a 곱하기 b의 n제곱은 어떻다?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입니다.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입니다. 자, 이때 m과 n은 이제 자연수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m과 n은 실수입니다. 실수. 자, 실수가 되면 우리 미수의 제약을 걸어야 되죠. 미수 a는 어떤 거야 됩니까? a는. 자, 이 지수법칙은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아마 내년 중간고사 때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다시 보시고, 우리 또 시험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니까. 자, 어쨌든, 자, 이게 우리가 확장된 지수법칙입니다. 확장된 지수법칙. 자, 그러면, 자, 뭐, 새로운 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이런 계산들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수 지수 했을 때 했던 이런 지수법칙들을 그냥 이렇게 막 쓰시면 됩니다. 쓰셔도 괜찮다. 아무 꺼리낌 없이 쓰시면 된다. 지수법칙은. 자, 여기서는 m과 n이 자연수였다. n은 자연수다. 그 다음 미수 a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다. 그쵸? 근데 실수까지 확장을 해놨더니 미수 a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mn은 확장이 된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 있냐면은, 오케이. 자, 여기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 얘도 같이 필기해 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5의 x제곱이 얼마냐면은 81입니다. 그 다음에 45의 y제곱이 얼마냐면은 243입니다. 자, 이때 xy는 실수입니다. xy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등식을 어떻게도 변형해 줄 수 있냐면은, 우리 중학생들은 상상도 못하는 짓입니다. 뭐냐면은 양변을 똑같이 거듭제곱을 하는데, 양변을 똑같이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똑같이 해버립니다. 이런 것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주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시면, 지수법칙, 이번에는 이런 지수법칙 쓰면 되겠죠? 요거 2개 곱하시면 1이니까 이쪽은 5가 되는 거고, 이쪽은 81인데 81은 3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x분의 1제곱.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자, 5는 3의 x분의 4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똑같은 전력이 해봅시다. 여기는 y, 양변을 y분의 1제곱을 합니다. y분의 1제곱.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수법칙 쓰면 어떻게 됩니까? 45가 되겠죠. 243을 소인수분 해보시면 3의 5제곱입니다. 3의 5제곱에 y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결론은 요걸 다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된다? 45는 3의 y분의 5제곱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왜 했냐면은, 아차. 자, 우리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가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해놓고,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나누어 버립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얼마죠? 9분의 1입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 하시면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법칙을 쓸 수 있겠죠? 3의 x분의 4제곱 마이너스 y분의 5제곱이 되시고, 근데 9분의 1은 다시 쓰시면 3의 제곱분의 1인 거죠. 3의 제곱분의 1은 누구를 이렇게 쓰기로 했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랑 같은 거다. 그럼 결국 이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 이 친구랑 같아지면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거. 그쵸? 아주 복잡해 보이는 계산들을 우리는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계산들로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는 자연수 지수였는데, 자연수 지수의 개념은 미수를 여러 번 곱한 거듭 제곱의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확장을 시켰다. 확장을 시키는 과정에, 자, 0이 되었을 때 1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음의 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역수로 쓰기로 하고, 분수 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뭐 요렇게 생긴 어떤 숫자로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요렇게 생긴 숫자는 잠깐 쉬었다가 따로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수 지수는 뭐 아직 의미는 우리가 부여할 단계는 아니다. 대신에 쓸 수는 있게끔 확장을 했다. 자, 그래 놓고 그런 약속된 상황 하에서 지수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까지가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 이어서, 자, 후반부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 이야기는 다 했어요. 지수 이야기는 다 했고, 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조금 깊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